평범한 남자들은 여자가 조금 호의적이라 해가지고 이 여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섹스하자, 그 관계는 파국으로 맞이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싫은 척하면서 이 남자가 날 능욕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왜 나 또 당하고 싶지? 이 오빠 앞에서는 모든 걸 보여줘도 괜찮겠구나. 안녕하세요, 제이콥 한주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은 왜 지배당하면서 행복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또 여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행복하게 연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대한 어떤 내용과 관련된 만나는 친구와의 실제 사례들과 제자들의 사례도 담아놨거든요. 물론 동의를 구하고 올리는 거고요.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들, 영상 곳곳에 엄청난 꿀팁 있으니까 딱 10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배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동안 선입견이나 거부감을 내려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해요. 저도 한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여자에게 모든 거를 맞춰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자들이 제가 싫다며 떠났었고, 반면에 지금은 저의 세계관 안에서 지배를 당하는데 오빠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너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제자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영화 대사에도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인간이란 동물은 아닌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니까? 이 말은 남녀관계에서만큼은 맞는 말입니다. 여자는 강력한 남자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래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여자를 지배하냐, 이런 관점 말고 올바른 남성성을 탑재하고 어떻게 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첫 번째, 진정한 지배력의 의미. 남자가 지배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 같은 거 시키면서 저기 휴지 좀 가져다 줘 해가지고 여자가 응 오빠 알았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배력이 있는 걸까요? 평범한 남자들은 보통 자신이 지배력이 있는지 자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우호성을 기본 패시브로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우호성 때문이에요. 즉, 베타 남성들한테도 여자들은 최소한의 예의와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거야. 왜? 원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여성들은 무리 속에서 관계적인 능력을 개발해왔고, 또 양육의 가치, 공동체 정신, 사랑의 원형 등이 무리를 번성케 하는데 한몫을 했고요. 또한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들은 기본적인 우호성을 갖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단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호성을 보인 것뿐인데 말이죠.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자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점수를 깎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싫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늘 여자의 말보단 상황에 집중하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자는 여자가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우호성, 그 표면적인 신호 너머에 여자의 마음속 깊은 영역까지 발을 들여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조금 호의적이라 해가지고 이 여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섹스하자, 이렇게 무리한 제안을 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파국으로 맞이하게 돼요.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진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의미는 곧 여자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나한테만 특별히 원래 갖고 있던 기준과 룰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남자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보지 않은 것, 남자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것, 즉 수용성의 확장이라는 것이 바로 지배력의 핵심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존재를 수용하면 남자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의 존재 자체만 보고도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명심하세요. 이 여자가 원래 친절한 여자인데 나한테도 친절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인데 나한테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이때까지 남자들이 자기한테 다 맞춰줬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여자가 저랑 같이 밥 먹다가 생전 그런 거 해본 적 없었는데 절 위에 고기를 굽고 불판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괜찮냐 내가 할게 이랬는데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저랑 싸우고 나서도 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막 간식들을 막 장바구니에 넣고 있는 본인을 발견했다면서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었죠. 여자는 알파를 만나면 자신의 기준과 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남자에게 맞춰요. 또 남자에게 순응해하며 행복해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룰과 규칙을 내려놓고 그 남자의 룰과 규칙을 따르게 되면 그게 바로 여자한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볼 때 표면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순응하고 있는지 단순히 맞춰주는 거 말고요. 존 볼비가 제시했던 애착 이론에서는 순응은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의존감에 비롯된다. 인간은 애착 대상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자발성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 올바르게 리드하고 여자는 팔로우십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적으로 채워나가면서 더 완성도 높은 인간의 격을 갖춘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진정한 지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올바른 남성성을 통한 가치 서열화. 제가 앞서 여자의 순응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정한 순응은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순수하게 남자의 세계관 안으로 여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자에게 이성과 감정 그리고 성적인 영역에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가 스스로 우월한 개체임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는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 것 같은 남자를 통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성적 욕망이 충족될 때 그 남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팔로워십을 갖고 남자를 따르며 행복을 느끼죠. 저는 이성적, 감성적, 성적 이 세 관점에서 여성에게 우월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올바른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칭해요. 즉, 여자가 순응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올바른 남성성을 발현함으로써 그 남자가 우월한 개체임을 인지하는 가치 서열화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 서열화라는 것은 곧 남자를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의 최고 비전을 목표로 매일 열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에 가까워지는 것을 몸소 보여줘.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여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내가 속한 무리에서 늘 앞장서서 리드하고 행동합니다. 이를 통해 여자는 남자를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남자라고 느끼며 이성적인 영역에서 가치 서열화가 일어나요. 그럼 감정의 영역은 어떨까요?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와 근사한 데이트를 하고 평소에 가지 않았던 장소에 가고 좋은 음식과 경험, 또 남자가 건네는 다정한 목소리, 감정선을 건드는 대화. 여자가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채로워지죠. 이를 통해서 여자는 일상에서 느끼는 무료함을 남자를 통해 해소하고 남자를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로 삼게 됩니다. 여자들은 유아론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했죠. 외부 환경을 통한 경험에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여자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창,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확장될 때 남자의 책임과 보호 아래에서 수많은 복합적인 감정, 즉 희노애락을 느낄 때 감정의 가치 서열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성 감성 영역에서 가치 서열화가 일어났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자가 해야 할 것은 성적인 영역에서 가치 서열화예요. 즉 남자와 섹스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여자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성적인 영역에서 가치 서열 구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섹스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성적 욕구를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나의 성적 가치가 남자의 성적 가치보다 높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자신의 성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자신을 남자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성향을 띠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더 이상 여자에게 섹스를 구걸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자는 여자의 성적 욕망을 끌어내고 또 그것을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해요. 기대감을 갖게 했잖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을 꺼린다고 했죠.
왜? 사회적인 시선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여자로서 부끄러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잘 표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가 나로 인해서 잘 느끼면 그게 나의 행복이다. 네가 어디 가서 그러겠어. 나한테 와가지고 모든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 네가 날 원하고 밝혔으면 좋겠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적 욕구, 즉 리비도는 단순히 성욕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망, 에너지, 감정,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제시했죠. 여자는 성욕을 섹스하고 싶은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이고, 상대의 성격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그것을 선망하는 마음에, 상대의 존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는 자신감과 여자를 보호해줄 때의 안정감, 남자 같은 에너지를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성적 욕망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는 마음을 놓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편한 상태, 즉 이완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쾌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남자가 주는 다양한 요소에 성적 욕구가 촉발돼가지고 쾌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영혼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자의 섹스는 남자를 만나자마자 시작되고, 남자의 섹스는 침대 위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여자에게 압도적인 쾌락을 선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통상적으로 남자들의 성적 가치는 여자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보존의 가치고 생산이 안 되는데 정자는 생산이 계속 되잖아요. 물론 섹스라는 행위 자체가 서로 좋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관점 자체를 여자에게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승리하라고 주문합니다. 전리품의 값어치가 다르잖아. 그리고 인간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만족감이 큰 동물입니다. 받기만 해서는요,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기여할 때, 나로 인해 여자가 바뀌고 사랑을 느낄 때 그 만족감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내가 좋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조건 여자에게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요. 다음이 보장이 되잖아. 그럼 당신이 10시간 일하다 와서 피곤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일하고 와서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최고의 오르가즘을 선사하기 위해 불태우라고 해요.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니까 감정의 분리를 하셔야지. 연애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최고의 섹스를 선사할 수 있다면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단순히 쾌락을 선사했다가 아니라 나의 왕성한 성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침대에서 리드할 때 남자다운 느낌, 정신적인 연결성을 통한 호감을 증폭. 여기서 배려를 합시고 계지바위처럼 굴면 남자로 느끼지 않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왕이 성적으로 건강이 안 좋고 불임이면 왕국이 쇠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성적으로 건강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왕국이 번영을 했고요. 나의 왕국이 번영을 하려면 당연히 잘해야겠죠. 내 여자와 즐거운 성생활을 오래 즐기는 능력도 남성성의 중요한 일환이니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여자로부터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은 쾌락을 느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자에게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섹스하는 것,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남자와 정신적으로 연결되고 남자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섹스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궁극의 쾌락을 선사할 수 있다면 여자에게 남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됩니다. 이로써 성적인 측면에서 가치 서열화가 일어나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나 당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가 않지? 이 남자가 화를 내는데 왜 섹시하지? 내 입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너무 부끄러운데? 이 남자가 날 이렇게나 부끄럽게 하는데 왜 흥분되지? 이 남자가 날 능욕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왜 나 또 당하고 싶지? 이 오빠 앞에서는 모든 걸 보여줘도 괜찮겠구나. 아, 내가 이 남자 좋아하는구나. 즉 이렇게 깨달으면 여자가 남자와의 섹스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섹스를 더 원하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남자가 올바른 남성성을 바탕으로 이성, 감성, 성적인 영역에서 여자에게 가치 설화를 이루어낸다. 그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의 세계관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순응하고 영혼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내면 안에 있는 괴물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도 당신 앞에 꺼내 보일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신은 여성으로 하여금 트랜스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트랜스 상태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여자가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만 몰입과 집중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즉, 이 트랜스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만큼 당신이 여자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없다는 거죠. 모라일체. 여성을 트랜스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당신도 저절로 이 여자에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겠죠. 서로에게 집중하고 몰입한다. 즉, 서로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물한다. 여자에게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섹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잖아요. 남자와 정신적으로 연결되고 남자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했죠. 사실 여자는 섹스가 남자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에게 보이는 애정, 책임감, 리더십 등이 고루 갖춰져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보인다면 섹스는 맞춰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섹스 때문에 관계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여자에게 궁극의 쾌락을 선사할 수 있다면 여자에게 이 남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성적인 측면에서 가치 서열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성, 감성, 성적인 영역에서 남자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가치 서열화가 일어나면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 순응하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절 직접 찾아오세요. 제가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강하게 지배하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실천했다면 여자가 나에게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지 종종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순응도 테스트라고 하는데 단순히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따르면은 여자가 스스로 더욱 여성성을 느끼게끔 높은 자존감을 느끼게끔 프레임을 내포시켜보세요. 네가 이쯤 돼서 내 옆자리로 오면 센스 있을 것 같다. 난 네가 센스 있는 여자라고 믿는다. 난 너의 얼굴 옆면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내 옆자리로 와볼래? 자세가 되게 여성스럽다. 허리 한번 쭉 펴봐. 넌 웃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 자주 보여줘. 우리 땡땡이가 말도 잘 듣고 되게 애교도 많아가지고 낮에는 내가 공주 대접 해줘야겠다. 밤에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나에게 순응하는 정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응할 때까지. 섹스는 여자가 줄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순응 중에 하나예요. 남자에게 순응도가 충분히 높아졌다면 섹스를 하며 정말 강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분석 이론에서는 이드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인데 그의 연구를 빌려보자면 여성은 대다수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지배당하고 싶은 깊은 본능적 욕구를 담고 있다고 해요. 여자의 96%가 복종 성향, 4%는 지배. 남성의 경우에 25%가 복종 성향이고 75%가 지배 성향이라고 해요. 대다수의 여성의 마음속 깊은 본능은 지배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약 근데 여자가 불편해한다면 점진적으로 수위를 올려보는 거죠.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남성이 자신을 이끌어준다고 느끼면 여성은 자신이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이는 또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이 이러한 감정을 바탕이 된다면 만약 당신이 잠자리에서 쌤을 플레이하더라도 여자는 당신과의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전에 만났던 여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맞으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나를 많이 사랑해준다고 느껴져서 그런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애정 표현이 좀 인색한 편인데 하지만 그녀와의 만남에서 언제나 자신감 있게 리드를 했죠. 그녀는 자신이 느낀 안정감과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기 내부 안에서 이 오빠는 나를 많이 사랑해줘 라고 재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당신을 보는 여자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배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 두 번째, 올바른 남성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라. 세 번째,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강하게 지배하라. 여러분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을 활용하는 성숙한 남성이 되길 바랄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전제는 내가 어떤 남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게 돼요.
책임없는 쾌락을 누리지 마시고 만나는 그녀에게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위 유혹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인사이트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